안 했네요, 녹화를. 지금부터 할게요. 자, 프린트 ADDR 해가지고 얘는 티처를 받으니까 똑같이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얘 호출하고 얘 호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다양성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 타입이 뭐예요? 이 타입이 뭐 오브젝트로 해도 되고요. 오브젝트로 해도 되고 바로 위에 분모인 펄슨 형태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왜?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는 우리 펄슨 계열의 클래스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펄슨으로 구성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게 아니라요. 이렇게 각자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빠졌어요. 스태틱한 메인에서 호출하려면 얘도 스태틱이 돼야 되고요. 얘도 스태틱이 돼야 되는데 여기 빠졌죠. 자, 그럼 얘는 이제 퍼블릭 스태틱 void print name addr 한 다음에 매개 변수는 이제 person 타입을 받는 거죠. person 타입에 p라고 해서 하면은 p라고 하는 거죠. p. 그러면 지금 얘처럼 만약에 p가 teacher가 되면 얘 하고 싶으면 print name 한 다음에 p 넣으면 되고요. 여기서도 print name 이런 식으로 뭐 알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메소드는 하나만 있으면 되죠. person 타입이면 person 타입도 올 수 있고 person 타입 하위에 있는 클래스들. 그래서 person 밑에 1차 자식과 그 1차 자식을 부모로 하는 2차 자식들, 그 2차 자식들을 부모로 하는 3차.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모든 그 하위에 있는 클래스들은 클래스들의 객체는 다 들어올 수 있죠. 여기서 person 밑으로. 그리고 얘를 오브젝트로 해버리면 자바로 구현된 모든 클래스는 객체로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받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어디서 문제가 되냐? 어디서 문제가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넘어다닐 때는 이렇게 다양성을 이용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이걸 사용하려고 할 때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보시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좀 하나씩 더 보강을 합시다. 뭐냐면 여기 이름 데이터를 좀 넣어서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스튜던트에 그레이드하고 다 프라이빗이잖아요. 그래서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를 세팅할 수 있게 할게요. 생성자를. 자, 그래서 기본 생성자가 있고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를 안 만들었네요. 안 만들었구나. 자, 그럼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를 만들기 위해서 constructor using field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레이드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레이드 하나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 부모가 갖고 있는 이 네임하고 ADDR은 어떻게 세팅할까요? 자, 다시 만들어 봅시다. 얘는 컨스트러터 유징 필드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만드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럼 여기서 generate constructor from 슈퍼 클래스 부모에 있는 걸 가지고 만들겠다. 그럼 부모 또 이거 하나밖에 없네. 분명히 부모에서 내가 프라이빗으로 하면 나한테 상속된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부모에 있는 걸 직접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재능자인지 써볼까요? 자, 아까 부모 갖고 있는 변수가 name하고 어드레스니까 여기서 name이라고 하면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출력하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 기본 생성자 두고요. 또 우리가 필요한 생성자 만들게요. 동일한 건데 어떻게 해요? 여기에 부모가 지금 갖고 있는 애가 string name 어드레스죠. 그래서 string name, string addr 그리고 int grade 이런 식으로 가고 이 안에서 자 name은 name이다. 자 이렇게 하면 어느 name인지 모른다고 했죠. 이 name은
이렇게 하면 나오나요? 자, this.name 나오네요. 이 name은 name이고, 그죠? 그리고 this.addr은 addr이다. 그리고 this.grade는 grade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어차피 부모가 갖고 있는 요소잖아요. 네임하고 어드레스는. 그럼 네임하고 어드레스, 자, 근데 이게 생성자에 항상 뭐가 빠져 있다고 했죠? 우리가 언급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부모의 기본 생성자를 먼저 호출하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따로 코딩하지 않는 한 모든 생성자에는 가장 먼저 누구를 호출하냐면 부모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요. 우리가 부모의 특정 생성자를 호출하도록 코딩하지 않으면. 그래서 보통 부모가 어떤 매개 변수가 있고, 죄송합니다. 부모가 멤버 변수가 있고, 그 멤버 변수를 상속받는 자식은 이렇게 생성자를 통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멤버 변수를 세팅할 때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설계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실은 요 제공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좋은 거는 이 부모 자체가 기본적으로 요걸 제공하는 거죠. 요 개물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부모가 생성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부모 자체도 멤버 변수가 있으니까. 자, 모든 클래스는 멤버 변수가 있으면 그 멤버 변수 적절하게 세팅할 수 있는 생성자를 가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자, 얘는 그러면 자, 부모의 이걸 만들었는데 얘가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나죠? 부모의 이런 생성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만들었더니 얘가 에러가 나요. 무슨 말이냐? 이 스튜던트는 객체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스튜던트가 가진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부모의 기본 생성자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부모의 기본 생성자를 정의해 주거나 그래서 부모의 기본 생성자를 아예 정의해 주거나 그죠? 이게 기본 생성자잖아요. 이렇게 정의해 주거나 그죠? 그럼 에러가 없어졌죠? 아니면 내가 부모의 기본 생성자 진짜 쓸 일이 없어서 안 할 거다. 안 죽어도 나 안 만들 거다. 만들기 싫다. 그럼 얘를 상속받은 모든 클래스들은 이렇게 생성자 만들 때 자, 그럼 아예 생성자가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기본 생성자를 내장하고 있고 그 기본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기본 생성자 호출하고 있으니 그럼 여러분 귀찮지만 하나하나 다 만들어줘야 돼요. 생성자 만들 때마다 부모의 기본 생성자 호출하는 게 아니라 누구요? 부모 슈퍼에 어, 부모의 이제 그 매개분 생성자 호출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의 생성자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생성자. 그죠? 이런 식의. 자, 이거 생성자죠. 스튜던트.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부모의 요런 생성자를 호출하는 생성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존재하려고 하면. 그리고 부모의 기본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여기 스터디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만들었네. 어쩐지 이상하다. 스터디가 아니었죠. 왜 이게 아니, 스튜던트죠? 네. 보이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만들었네요. 아까 그냥 스터디라는 거 그냥 만들었고, 저는 이게 생성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스터디는 그냥 있는 거죠. 있는 형태가 되고, 테스트 하려고 있던 거고. 자, 그런데 얘는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나는 이유는 기본 생성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에러를 줄이려면 여기 생성자 만들라고 했잖아요. 스튜던트. 근데 위에 만들어지네. 보기 안 좋으니까. 자, 이런 생성자가 하나 존재를 하면 객체가 될 수는 있죠. 대신에 얘는 이런 형태로만 생성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초기화할 게 하나 더 필요하죠. 뭐죠? int grade라고 해서 그레이드도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부모 생성자를 통해서 name과 addr은 부모 생성자를 통해서 세팅을 하고, 그리고 내 거 그레이드는 내가 세팅하는 거죠. 내 거니까. 그죠? 내 거니까.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불편함이 존재하니까 차라리 모든 클래스의 생성자는 어떻게 설계하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만들어서 기본 생성자가 사라지게 되면은 나중에 상속이나 어떤 편리성 때문에 기본 생성자는 그냥 이렇게 코딩으로 존재하게끔 하면 다른 불편함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티처도 마찬가지죠. 자, 티처도 티처라는 기본 생성, 뭐야 이거? 티처. 자, 생성자를 하나 만들면, 자, 얘도, 자, 다시 해볼까? 자동으로 좀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기본 생성자 나오고요. 근데 기본 생성자는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죠? 부모의 기본 생성자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자,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포지션이 나왔습니다. 자동 생성을 했더니 코드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보통 우리 자동 생성하면 요 주석이 어디 가요? 맨 앞에 오잖아요. 그죠? 요 메소드의 맨 앞에 오는데 지금 두 번째 왔죠.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냐? 코드의 위치인데 생성자에서 부모 생성자가 항상 먼저 호출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장을 썼다. 근데 이거 위치를 바꿨다? 네, 그러면 에러입니다. 에러예요. 에러죠. 우리가 부모 생성자 호출하지 않으면 이게 히든 해가지고 가장 먼저 실행하도록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순서를 가장 먼저 하게 하고요. 그래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C 언어나 C++에는 뭐가 존재해요? 요 내려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이제 어떤 코드를 넣는 이런 방법들이 존재를 하죠. 그죠? 그래서 자바는 이제 그런 건 아직 없어.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얘는 슈퍼에 뭐예요? name하고 addr 그리고 int 요렇게 해서 두 개는 부모의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하고, 내가 만든 거는 내가 초기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메인으로 한번 가시면 좀 빠른가요? 자, 메인으로 가시면 이제 자, new student가 왜 이럴까요? 생성자, 자, 기본 생성자가 없는데 만들어주는 게 좋죠. 생성자는 항상 기억해 두세요. 그냥 막 그 기본 생성자 하나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생성자를 하나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 기본 생성자는 만들어줘야 나중에 얘가 베이스가 됐을 때도 문제가 없고 잘 물 흘러가듯이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요 teacher에다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요?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스트링 네임이니까 뭐 홍길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주소는 뭐 하고, 그리고 과목은 글자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과목이니까 뭐 과목을 제가 인트로 했나요? 뭐 0이라고 합시다. 자, 이번에는 스튜던트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하고, 그리고 주소는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치면,
자, 우리가 toString 다 정의했나요? toString 정의했죠? 그리고 subject, student에도 toString 정의했죠? 자, 이거 실행하면 뭐가 나오죠? 제대로 나오죠? 그죠? 자, 우리는 그냥 person 타입만 받아서 P라고 호출했는데, teacher가 간 거는 teacher에 해당하는 subject하고 홍길동 도선 나왔고,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P는 뭐야? 원래는 다양성을 지원을 안 하면, 자기 타입에 맞도록 다 일일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양성을 제공하면 한 가지로만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person의 여기에 있는 toString, toString, 그리고 여기에 있는 toString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person의 toString 갖고 있으니까. 지금 person의 주소 오브젝트가 뭐예요? person의 부모가 오브젝트니까 toString이라는 애를 갖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양성을 정의하면 부모의 메소드, 그러니까 부모의 타입으로 자식의 객체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고 하면 되고요. 이럴 때 특징이 뭐냐면, 자, 보자, 중요합니다. 부모의 메소드가 있고 자식 클래스도 같은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도 해당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고 있다면 자, 이거 자세히 보세요. 원래 P 하면 P의 toString. 근데 P가 무슨 타입? person 타입이니까 원래는 정확하면 부모 person에 있는 toString 호출하는 거예요. 근데 person에 toString이 없죠. 그러니까 오브젝트에 toString 호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실제 객체에 toString 호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실제 객체의 메소드를 자동으로 호출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오토 바인딩이죠. 오토 바인딩, 자동으로 바인딩 되는 거예요. 그러면 toString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볼까요? toString이 아니라, 지금, 자, 여기 처음에 프린트 했을 때 P는 누구 객체예요? teacher죠. 그럼 teacher만 갖고 있는 메소드가 teach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teach라는 메소드를 P라는 객체를 통해서 호출할 수 있을까요? 없죠. 안 보이죠. 왜요? 이 P는 person 타입이에요. 그래서 P점 하면 쓸 수 있는 거는 person 타입에서 정의된 퍼블릭한 메소드나 변수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돼요. 얘를 못 써. 누구? 티처에서 정의한 이 메소드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럼 P점 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P점 하면. 펄슨 객체로, 그러니까 펄슨 타입의 객체가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밖에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접근이 안 돼요. 하지만 부모가 갖고 있는 메소드가 있고 자식들도 동일한 메소드를 갖고 있다고 하면 오토 바인딩이 됩니다. 자동으로 실제 들어있는 애를 통해서 호출되는 거예요. 이게 C 언어에서는 버처라는 기능인데, 이게 자바에 와서는
버처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기능 안 하고 자동으로 제공하고 있죠. 네, 버처라는 제공이에요. C++ 옛날. 그러니까 C++에 있는 기능을 갖고 왔어요. 자바.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포인터도 없애고 버처도 없애면서 기본 기능으로 내장한 거죠. 자, 이거 자세히 보세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 부모의 메소드가 있고, 해당되는 자식이 부모가 갖고 있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모도 갖고 있고, 자식들도 갖고 있으면, 이 부모의 이름, 부모의 모양을 빌어서, 이런 실제 티처의 객체나 스튜던트 객체, 이런 애들이 왔다 하더라도, 실제 그러면 동작하는 건 뭐예요? 실제 객체에 있는 메소드가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이게 P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면 이걸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티처 펄슨에다가 제가 그냥 아무거나 만들게요. 자, 퍼블릭 보이드 퍼블릭 보이드. 자, 요거 해보세요. 퍼블릭 보이드 쇼 데이터라고 할게요. 쇼 데이터 아까 투스트링 같은 거 있었구나. 그냥 쇼라고 할게요. 쇼. 그리고 얘는 뭘 하냐면 그냥 나는 펄슨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냥 나는 펄슨입니다. 쇼라는 함수. 자, 그럼 아까 메인에 가서 P점 하면 뭐예요? 쇼가 보일 거예요. P점 하면. 자, 여기서 그 다음에 P점 하면 뭐예요? P점 하면 쇼가 보이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P는 뭐예요? 펄슨 타입의 객체란 말이에요. 펄슨 타입의 객체니까 쇼가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요? 펄슨 타입을 빌리기만 했지 실제 객체는 여기서 new teacher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new student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는 지가 알아서 오토 바인딩 돼서 처음에 이 P는 실제 자 원래 P는 뭐야? P.toString을 호출하는 건데 그러면 P.toString가 뭐예요? 펄슨 타입이 갖고 있는 toString 호출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봤더니 얘는 실제 알고 봤더니 teacher의 객체니까 teacher에도 toString이라는 애들 있는지 찾아보고 있으면 그래 네 거 써줄게. 그래서 실제 객체에 toString 호출돼. 그리고 스튜던트도 마찬가지로 실제 객체에 toString이 호출되는 거죠. 왜? 우리 toString 다 만들었잖아요. 스튜던트에도 toString 만들고 여기도 toString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어딨죠? 그리고 teacher에도 toString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이거 없애면 어떻게 돼요? 없애면. 자, teacher에 있는 toString 하나 없애볼게요. 그러면 오버라이드 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teacher는 toString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실제 객체가 teacher가 넘어왔지만 toString이 없으니까 원래 뭐예요? P가 person 타입이잖아요. 그럼 person의 toString 아무것도 안 뭐예요? 그 재정이 안 하면 저기 뭐야 해시코드 값 나온다고 했죠? 자, 그럼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죠? 해시코드 값 나오고 그죠? 나는 person입니다는 어떻게 나왔어요? show 때문에 P-show. 근데 나는 뭐 선생님이다 학생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자, 그러면 다시 살릴게요 이거. 뭐 어려워요. 실제 객체 따라간다면서요. 그럼 여기다가 오버라이드해서 똑같이 만들어줘야겠죠. 오버라이드.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단점이 뭐냐? 부모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모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으면 여기 오토바인딩이 되는데 그러면 오토바인딩이 아니라 그러면 P.teacher를 만약에 호출하고 싶다. P.teacher 없죠? 그럼 P를 뭘로 해요? teacher라는 클래스로 형변환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teacher의 t는 얘를 형변환을 해서 t.teach를 호출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이렇게 하면 얘 여기서 일어나죠. 여기서. 자, 이 P에 teacher가 들어갔으니까 실제 객체로 타입 캐스팅 해가지고 쓰니만은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teacher로 타입을 변경할 수 없어요. 자, 객체끼리는
우리가 클래스 있죠. 우리가 뭐 정수를 실수로 바꾸고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객체끼리는 서로 타입 캐스팅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에러 나겠죠. 왜냐면 첫 번째 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실제 P가 new teacher에 대해서 실제 P는 teacher의 타입이었기 때문에 teacher로 바꿨는 거 문제 없지만 그럼 밑에 new student를 넣으면 student잖아요. 그럼 student를 강제로 teacher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실행 안 해봐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실행해볼까요? 어떤 에러가 나는지. 에러가 나죠. 뭐라고 나오죠? 클래스끼리는 캐스트 할 수 없다. exception. 그죠? 자, student는 cannot be cast to class teacher. 자, student 넘어갔잖아요. student는 teacher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걸 나오죠. 그럼 못 써요? 뭘 써요? 그러니까 못 쓰냐고요. 그러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기능이 제한되잖아요. 기껏 편리하게 만들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얘가 진짜 티처의 객체면 티처 타입을 변경해서 그 티처에 있는 고유한 어떤 메소드를 호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실제 객체가 티처면 요건 소용이 되는데 밑에처럼 스튜던트가 오면 다르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if 조건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인스턴스 어디였지? 이렇게 물어보면 돼. P 인스턴스 P가 인스턴스 오브 누구야? 너 사실 알고 보니까 너 티처의 인스턴스였니? 너 들어있는 게 티처야? 그럼 내가 티처로 변경해서 너에 맞는 그런 거 호출. 그렇지 않고 너 전달받은 애가 인스턴스 오브 누구? 펄슨이니? 라고 해서 펄슨이야. 그럼 알았어. 그럼 너한테 맞는 펄슨 타입으로 내가 바꿔서 사용해 줄게. 그죠? 스터디. 아까 스터디 펄슨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펄슨이 아니고 스튜던트죠. 스튜던트 타입으로 얘를 변경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pp.study 얘를 호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용하면 이제 에러가 없이 정상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동작을 하겠죠. 에러 없잖아요. 물론 여기서 동작했을 때 뭔가 표현하도록 안 했으니까 문제지.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하냐면 객체 지향에서 중요한 다형성을 살펴봤고, 그리고 얘가 언제 사용되는지 오토바인딩 하는 형태를 봤고요. 그리고 오토바인딩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모두가 동일한 메소드를 갖고 있을 때는 지가 알아서 실제 객체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각각 그 자식 클래스에서 독립적인 메소드가 있을 때 걔들을 쓰고 싶다. 그러면 타입을 바꿔줘야 되는데 타입을 그냥 무조건 바꿔주면 이렇게 펄슨 P라고 한 거는 여기 P로 올 수 있는 거는 펄슨 계열의 그런 자식들의 객체가 다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에러가 날 수도 있으니 인스턴스 오브라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실제 객체가 들어있는 인스턴스를 확인하고 타입을 변경해주는 이런 수동 작업을 해주고 이게 싫다고 하면 오토 바인딩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오토 바인딩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죠? 부모와 자식 모두 동일한 메소드를 가질 때 부모 형태로 전달된 객체를 사용하면 해당 메소드는 실제 객체의 메소드로 자동 호출된다. 이거.
자, 이거는 C나 C++ 해보신 분은 그 가상함수라는 거 배웠을 거예요. 네,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바에 가상함수 개념이 자동으로 들어있어요. 예전에 그렇지 않고 C++은 이렇게 구현하려면 해당 메소드에 버처라는 키워드를 붙여야지만 이런 기능이 됐어요. 근데 자바는 이제 아예 자동으로 이제 디폴트로 다 그 가상 메소드 기능을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좀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다시 보여드리면, 자, 먼저 펄슨에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할 name과 address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성자, 이 변수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를 초기화할 수 있는 매개 변수 생성자를 만들었고, 자, 생성자라는 건 매개 변수 생성자를 만들면 이렇게 생긴 기본 생성자가 없어지니까 요걸 다시 살려준 거예요. 살려준 이유는 얘가 없으면 얘를 상속받은 클래스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성자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안 하면 항상 부모의 기본 생성자를 먼저 호출을 하고 자기 자신의 객체를 만드는데 에러가 나죠.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귀찮게 코딩을 더 추가해줘야 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생성자에 대해서 뭔가 건드리면 기본 생성자는 만들어주는 게 프로그램을 좀 잘 물 흐르듯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펄슨에 없는 기능이지만 이렇게 부모가 없으면 펄슨은 무조건, 자, 부모가 있으면 부모 상속받는 구조가 되고 이렇게 상속받는 게 없으면 무조건 오브젝트를 상속받도록 자바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펄슨도 오브젝트의 자식이고요. 그럼 이 펄슨 클래스로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은 이렇게 정의한 애들 외에 오브젝트 클래스를 갖고 있는 애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펄슨 클래스를 상속받은 예를 들어 스튜던트 하나는 펄슨 클래스에서 갖고 있는 name과 address라는 변수 외에 grade라는 변수를 추가를 했고, 그러면 이 스튜던트 클래스 입장에서는 멤버 변수가 3개니까 3개의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생성자가 필요한데, 자, 이럴 때는 이 생성자 안에서 일일이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값은 어차피 부모가 갖고 있으니까 부모의 생성자 이렇게 호출해서 초기화를 하고 내 건 내가 초기화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됐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멤버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를 추가해주고, 그리고 부모가 갖고 있는 toString을 오버라이드, 그죠? 재정의했죠? 덮어 쓴 거죠? 오버라이드 했어요. 필요에 의해서. 티처도 마찬가지 구조고 오버라이드 했어요. 그죠? 그럼 메인 입장에서 사용을 할 때 뭔가 필요에 의해서 펄슨 객체와 티처 객체와 스튜던트 객체를 만드는데 이게 상속 구조가 있고 하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원래 티처의 객체는 티처 타입의 그 객체 변수가 받아야 되고 스튜던트는 자기 스튜던트 타입의 객체 변수가 받아야 되겠지만 뭔가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타입을 일치시켜 주고 싶은데, 그럴 때는 요 다형성이라고 해서 이 두 개의 클래스의 공통적인 부모 타입으로 객체를 받아올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요거를 매개 변수를 가지는 이런 print name address라는 함수로 생성을 하면 그럼 매개 변수는 펄슨이니까 p라고 하면 이 p 타입에 올 수 있는 애는 펄슨을 상속받은 애들은 다 요 p라는 이름으로 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p에 toString 호출한다. 그럼 얘가 자동으로 실제 들어있는, 자, 원래 이렇게 하면 p라는 객체는 펄슨 타입으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펄슨에 있는 멤버 변수나 메소드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부모에 있는 toString을 호출하려고 했더니 사실은 이 안에 들어있는 객체가 teacher이면 teacher의 toString이 존재하면 걔를 대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타입이 변경되는 오토 바인딩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각각 클래스의 독립적인 그런 어떤 기능들을 쓰려면 해당하는 타입으로 바꿔야 되는데, 무작정 이렇게 타입 캐스팅을 하면 P라는 객체가 티처의 실제 객체인지 또는 스튜던트의 객체인지 알 수가 없어서 클래스 타입 캐스팅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instance of라는 이런 예약어가 있어서요. 그럼 실제 전달한 P 객체가
티처의 인스턴스 오브냐고 if 조건으로 확인을 해서 그 조건이 맞으면 티처의 객체니까 p를 티처 타입으로 타입 캐스팅을 해줘야 이제서야 비로소 그 티처 안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얘기를 쓸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마지막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